방탄소년단, 이하 방탄은 아이돌 그룹을 넘어 오늘날 사회 구조, 미디어, 예술 형식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보여줍니다. BTS 예술혁명, 방탄소년단과 들레즈가 만나다에서 들레즈의 영화 철학을 중심으로 영화와 인접 영상 예술들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이지영 선생은 방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 사회가 강요하는 삶의 방식에 순응하지 않고 다른 세상을 생각하고 꿈꾼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존 사회의 위협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출발점이고 혁명적 생성이다. 방탄이 이룩한 성취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아시아나 중남미는 말할 것도 없고 영미와 유럽권에서도 정상급 반열에 올랐습니다. 트위터 팔로워 수가 1200만 명을 넘었다거나 2017년 빌보드상 수상, 2017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AMA 시상식 공연 등은 그들이 거둔 성공의 일부일 뿐입니다. 방탄의 성취는 2017년 11월 방탄이 공개한 마이크 드롭 스티브 아오키 리믹스 버전을 공개하는 첫날, 쌀 7개국 60개 지역에서 탑송 차트 1위를 차지한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방탄이 시사주간지 타임에 2018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후보로 선정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방탄이 성공한 기본적인 이유는 음악적 탁월성입니다. 또한 모바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SNS의 활용에 빼어난 점도 주요 성공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2016년 말과 2017년 초의 촛불혁명이 한국에 국한된 정치 변화를 가져왔다면 방탄과 그 팬덤인 아미들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 변화는 전 지구적인 규모의 포괄적이고 근원적인 변혁을 징후적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지영 선생은 방탄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화, 정치, 미학적 사태를 방탄현상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즈와 발터 베냐민의 철학 개념과 예술이론으로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지영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탄과 아미의 만남이 만들어낸 폭발성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의 세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 그리고 그 변화가 더 큰 자유와 해방, 더 나은 세상을 향해야 한다는 데 대한 감흥과 공명, 이것이야말로 방탄이 글로벌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 방탄이 어떻게 성공했는가라는 질문은 방탄의 마케팅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하는 측면보다 현재 세계 전체를 억압하고 있는 것들, 그 억압에서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단절, 외로움은 어떤 것이고 사람들은 세상을 어떠한 방향으로 바꾸기를 욕망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제기되어야 한다. 방탄현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예술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새롭게 확인하게 된 현상이자 상투적으로 들렸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에 엄청난 위력을 확인하게 된 현상이기도 했다. 이 놀라운 현상 앞에서 철학 연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책을 쓰는 것 외에 달리 없었다. 그렇다면 철학 연구자가 보았던 방탄의 위력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사에 담은 저항과 사회 비판. 둘째, 팬들과 수평적인 소통, 그리고 연대. 셋째, 위계 질서의 해체와 리좀적 혁명. 넷째, 아미 방탄 예술의 소비자이면서 생산자. 다섯째, 네트워크 이미지와 공유 가치. 이 5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방탄의 노래 가사를 살펴볼까요? 가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저항과 사회 비판 메시지입니다. 방탄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억압과 불평등, 편견 등의 문제를 읽어내고 이를 음악으로 표현하며 힘을 모아 정의롭지 않은 현실을 바꾸자고 외칩니다. 그들이 음악을 통해 전한 메시지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현실 진단과 여기에 기초해 희구하는 변화의 방향이 보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탄의 노래 가사를 살펴볼까요? 노력 타령 좀 그만둬. 오그라들어 내 두 손발도 그냥 살아도 돼 우린 점기에. 그 말하는 넌 뭔 수적일래. 수저거려 난 사람인데 So what? 네 멋대로 살아. 어차피 네 거야. 애쓰지 좀 말어. 저도 괜찮아. 여기에 붙인 사례, 곧 자신을 옥죄는 기존 사회의 위계 질서를 해체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는 말 잘 듣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이익을 챙기는데 이것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지영 선생은 이처럼 기존 사회의 질서와 구조적 폭력에 대한 방탄의 비판을 붙인 사례라는 은유로 설명합니다. 방탄이 물꼬를 튼 사회 비판적 저항의 메시지는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기반으로 기존의 강력하고 거대한 위계 구조의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앞서 말했듯이 방탄과 아미의 합작품인 현재의 성취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붙인 사례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질서가 무력화되는 곳에서 변화는 시작된다. 곧 방탄에게 붙인 사례의 모티브는 기존 체제의 질서와 가치, 권위에 대한 저항과 비판을 의미함과 동시에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저항과 극복, 그리고 이를 통한 성장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둘째, 팬들과 수평적인 소통, 그리고 연대는 방탄이 그 팬덤, 아미와 소통하는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에 주목한 통찰입니다. 방탄의 SNS 소통이 여타 아이돌 그룹과 다른 것은 수평적인 소통과 연대입니다. 방탄이 스스로를 알리는 방식은 완벽한 스타의 이미지와 거리가 멉니다. 친구처럼 잘 알면서도 친밀하게 소통합니다. 음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실제 모습을 담은 수많은 영상으로 인간적인 면모도 선보입니다. 따라서 방탄의 음악과 메시지,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에 매료된 팬들은 방탄의 진가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미는 그 이름에 걸맞게 방탄의 친구이자 이들을 세계에 알리고 진출시키는 군대가 됩니다. 중요한 점은 방탄이 생산하는 수평적 판타지가 팬들과 강력한 연대를 형성하면서 예상치 못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지영 선생의 말을 들어볼까요? 아미의 팬덤 활동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방탄 현상은 상호작용성의 혁명적 가능성이 수평적이고 탈중심적으로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위계 질서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방탄과 아미의 상호 연대도 그래서 가능했다. 따라서 방탄의 SNS 활용 방식을 마케팅의 측면에서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성취를 결코 모방할 수 없다. 수직적인 위계를 대표하는 미디어 권력과 자본이 스스로 자신의 위계를 붕괴시키는 모순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방탄과 같은 성공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위계 질서의 해체와 리좀적 혁명은 들레즈의 리좀 개념을 통해 방탄과 아미가 일으킨 변화의 혁명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들레즈에 의하면 리좀은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 질서를 가로지르며 끝없이 다른 것들과 연결 접속되어 생성하는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수목적 구조가 주변과 중심이 명확히 구분되는 위계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리좀적 체계에는 단일한 중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탄 역시 그 팬덤 아미와의 관계에서 위계의 맨 꼭대기에 위치한 중심이 아닙니다. SNS라는 탈중심적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하는 이들은 서로 친구이자 조력자로 수평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미 역시 방탄 팬이라는 공통점 이외에는 아무 이해관계나 유사성도 없는 무수히 다른 뿌리줄기들의 연결 접속일 뿐입니다. 이지영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제1세계와 주변에 있는 제3세계 간의 위계를 유지하던 영어 중심주의의 균열이 오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공중파를 타고 흐르는 방탄 멤버들의 한국 이름 연호와 한국어 노래 떼창은 그 견고하던 위계 질서가 파열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방탄이 미국 음악 시장에서 성공한 것은 단순히 그 성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대변되는 문화적 헤게모니 변혁의 신호탄이라고도 볼 수 있다. 넷째, 아미 방탄 예술의 소비자이면서 생산자에서 이지영 선생은 방탄소년단과 아미가 맺고 있는 리좀적 관계를 연결 접속의 원리, 이질성의 원리, 다양체의 원리, 탈기표적 단절의 원리, 지도 제작의 원리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방탄소년단과 풀뿌리인 아미가 접속해 형성된 방탄아미 다양체는 미디어 권력과 거대 자본의 바깥에서 연대를 점차 확장하면서 기존의 권력 관계와 위계를 침식하고 영어 중심 체제의 전복으로 상징되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해체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탄의 영상들과 그에 대해 팬들이 생산한 무수한 콘텐츠들이 온라인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예술 작품을 생성하며 예술 개념 자체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탄아미 다양체가 수행하는 리좀적 혁명만큼이나 눈길을 끄는 것은 새롭게 출현한 예술 형식과 그 사회적 역할입니다. 방탄의 비디오는 뮤직비디오의 일반적 특징에서 더 나아갑니다. 각각의 영상들이 열린 구조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참조하는 관계로 이것들이 여러 계열을 형성하며 매 순간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팬들은 이 계열들의 한 부분으로 단순히 방탄 예술을 감상하는 수용자를 넘어 다양한 영상들을 생산하며 방탄의 예술 세계를 재창조합니다. 요컨대 팬덤 아미는 방탄 예술의 주요 소비자이자 생산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지영 선생의 말을 들어볼까요? 방탄 현상의 전체 의미는 방탄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방탄의 활동에 대한 아미들의 사랑과 연대, 나아가 그들의 활동과 성취들,
그와 동반되는 사회적 문화적 변화 및 예술 형식의 변화라는 서로 다른 차원과 영역들 전체까지 분석을 확장할 때 그 전체 의미가 드러날 수 있다. 연대를 통해 이 세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경험했고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방탄아미 다양체의 혁명적 잠재력은 엄청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네트워크 이미지와 공유 가치에서 이지영 선생은 방탄의 영상과 팬들의 영상이 함께 결합해 형성하고 있는 새로운 예술 형식을 네트워크 이미지라고 명명합니다. 예술의 형식이 변화함에 따라 예술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 또한 전시 가치에서 공유 가치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지영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트워크 이미지라는 예술 형식에 요청되는 사회적 역할은 네트워크를 통한 전염, 확장과 관객의 공유를 통한 의미의 생성이라는 공유 가치이다. 따라서 방탄아미 다양체가 생성하고 있는 네트워크 이미지는 새로운 예술 형식을 통해 그들의 리즘적 혁명이 빛나는 사례, 정치와 미학이 아름답게 조우하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베냐민의 이론을 빌어 이렇게 말합니다. 복제 기술이 등장하면서 예술의 가치가 의식 가치에서 전시 가치로 바뀌었듯이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이 전면화되면서 21세기 예술의 가치는 전시 가치에서 공유 가치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 이미지라는 새로운 예술 형식의 출현은 단순한 예술 형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거대한 세계사적 변혁의 표현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네트워크 이미지는 세계의 변화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의 징후적 표현이다. 다른 세상은 이처럼 대중문화의 실체와 의미를 온 힘을 기울여 규명해내야 할 대상으로 바뀌었음을 깨달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